자, 나는 누구? 나누구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독서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도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독서까지 참 여간 일이 아니죠. 그죠? 고등학생들 고생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1들, 현재 고1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가 이제 미반영이에요. 쓰기는 써요. 이제 읽기는 읽고 읽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학생부에 기재는 해주시는데 대학에서는 이제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1들 책을 읽지 않는다, 안 읽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해줄 테니까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가 도서명과 저자가 이제 기재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반영합니다. 수상 경력 이런 것처럼 고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은 거를 전부 다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간혹 오해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중복 기재 안 된다라고 해서 도서란에, 독서활동란에 도서명과 저자만 기록해 주시고 나머지 세특이라던가 창체 있잖아요. 자동, 봉진, 이런 곳에 봉사활동은 이제 기재를 안 하죠. 그런데 나머지 활동에 넣을 수가 없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아닙니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넣는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교육부 지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가 보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게 어떤 것을 좋게 평가하는가라는 게 진로와의 연관성과 모집 전공 단위와의 관련 있는 독서 활동 기록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독서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지나치게 전공이나 진로와 관련된 독서만 한다면 균형감 있는 독서차 안에서 보면 또 너무 편식이 될 수 있다.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로 적합한, 전공 적합한 도서를 유의미하게 읽었냐, 이제 이거를 보겠다라는 것인데, 너무 그쪽으로 또 편식하지 말라, 또 이러시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고전, 특히 문학, 예술, 철학 등 인문 분야의 독서 활동 기록도 필요하다. 독서 활동란의 책 내용은 면접에서 단골 질문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 이야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 전공 적합한 독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가 아니고 있겠죠,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전공하려고 하고 난 학종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책 1도 안 읽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당연하게 전공하려고 하는 분야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모든 직접 체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좋은 간접 체험의 도구, 독서를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전략적으로 전공 적합한 독서를 많이 하라, 이게 이제 웃기죠. 아이들이 물어요. 선생님, 나 전공은 한 몇 프로 정도 읽고요. 뭐는 어떻게 해요? 몇 프로 읽고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합니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전공 도서가 한 70%, 나머지 인문사회계열, 문학,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한 30% 이렇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지. 좋은 학교에 합격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친구들은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요? 자기가 정말로 관심 있는 분야에 깊이 있게 탐구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쪽 분야의 책을 많이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많아진 거죠. 그럴 수밖에요. 자, 그런데 너무 전공이나 진로 관련된 독서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특히 서울대는 독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독서도 하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양보다는 질이다 그러면서 이 단골 면접 질문 당연합니다. 서울대는 당연하게 면접 질문에 독서가 있고요. 해마다. 나머지 학교들도 자기 독서 활동에 나와 있는 책에 그 내용을 묻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른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이 말씀 드렸죠. 간혹 선생님 학교에서 도서란에 독서란에 적혀져 있으니까 다른 데는 적어줄 수 중복 기재 안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건 오해이고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느냐. 특히 현재 고1들, 아까 선생님이 좋은 이야기 해준다고 했는데 잘 들어주세요.
독서 활동에 적어도 대학에서 미반영을 한다. 그럼 독서 활동은 이제 블라인드 처리해서 고1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고2는 보이고. 자, 고2도, 고3도, 고1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독서 활동에 있지만, 독서 활동에는 내가 막 이렇게 그 독후 감상문 같은 걸 안 써도 선생님께 약간 썸머리만 요약만 해서 내도 선생님이 읽었다라고 올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실제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 항상 중요한 게 why예요. 내가 같은 책이지만 학생마다 다 다른 이유를 읽을 거 아니에요. 맞죠?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이유를 밝힘으로써 이 학생의 지금 그 현재의 관심사를 볼 수 있잖아요. 뭐를 궁금해하고 있는 학생인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내가 이 책을 읽었고 읽다가 보니까 내가 정말 이런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 새롭게 알게 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학문과 연결해보고 또 실생활과 연결해봤더니 이런 또 깨달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교수님이랑도 연락 또는 저자하고도 연락을 해서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확장된 어떤 심화된 나만의 탐구 활동이 있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해둬요. 기록을 해둬서 선생님께 드립니다. 드려서 예를 들어 어떤 그 도서가 특정 교과 과목과 관계가 된다 그러면은 그 교과 담당 선생님께 선생님 저 독후 활동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참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드리면 독후 활동을 하고 책 읽고 난 다음에 교육적인 어떤 독후 활동으로 확장된 것들은 선생님들이 적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과와 관련된 거는 세특에 교과 담당 선생님이 적어 주실 거고 아니면 진로나 창의적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제일 마지막에 그 종합 의견에도 선생님들이 써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독서 활동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고1들 같은 경우에 우와, 나 독서 안 들어간다니까 책 안 읽어도 되겠네. 아니야, 얘들아. 독서는 기록인데 대학에서 못 본다는 거지. 대학에서 그러면 독서란만 못 보지만 금방 선생님처럼 이렇게 독후 활동한 것들이 너희들이 탐구 활동을 더 심화되게 확장성 있게 해봤다면 그런 것들을 담당 선생님께 드려서 세특에도 넣을 수 있고 자동 복진, 나머지 제일 마지막에 종합 의견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금방 또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비교과가 더 독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밑에 보면 또 독서 활동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 독서량이 많을수록 좋은가? 이건 현재 고1, 2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뭐라고 해놨는지 봅시다. 독서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 독서 활동을 통해 어떤 지식의 습득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독보다는 정독을 하고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아까 선생님이 누차 처음부터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황당한 경우를 봤어요. 어떤 학생의 남학교인데 그 독서 활동을 보니까 이런 책을 읽었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또 다른 학생이 비슷한 책을 또 다른 학생이 똑같은 책을 이거 뭐야 보니까 같은 학교에 학생들이 책을 거의 똑같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진로 선생님인가 어느 분이 얘들아 이런 책 정도는 읽어주는 게 좋겠다. 어느 대학 이런 걸 좋아한다 카더라 하시면서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시게도 추천 도서 목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정말 순진하고도 단순하고도 아주 심플하게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읽은 거죠. 그것들만 우선적으로 읽고 나머지는 안 읽은 거야. 자, 그러면 독서 활동이 너도 A도 B도 C도 다 똑같은 거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자, 서울대 입학사정관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부산의 모 학교의 진로부장님들께 강의하실 때 제발 우리 아이 서울대 독서 좋아한다. 그런데 제발 서울대가 추천하는 도서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서울대, 고려대, 무슨 연세대, 부산대를 가려고 하는데 그 학교가 추천하는 도서 우선적으로 읽을까요? 물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읽느냐. 그냥 학교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추천하니까 읽느냐. 이거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볼 때. 선생님이 늘 말했잖아요. 자, 우리 TV 이름이 뭐라고요? 나누구. 뭐를 나눈다는 뜻도 있다 했지만 나는 누구?
학생부 종합전형은 나의 아이덴티티라 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독서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 섹터에서도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는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얼마나 심층적으로 탐구했는지, 그 책의 내용만 봐도 이 학생의 그 지식의 깊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 깊이의 확장성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거 네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그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알았느냐를 궁금해하는 건데 추천 도서를 읽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집에 얘들아,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집들이를 갔어요. 너무 값비싼 집에 값비싼 가구들이 있어요. 비싼 가구네. 평수가 크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보다 집의 크기보다 어느 집에 갔는데 옛날 같으면 CD고요.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LP 음반이 쫙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다던가 CD까지, LP 음반까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그 음악 중에서도 어떤 장르, 이런 사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책 종류를 굉장히 많이 읽었다라던가 아니면은 누군가는 어떤 작품을 모은다라던가 그 사람의 정말 고유한 색깔을 딱 볼 수 있는 그 집에 가보면 너무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게 되고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잖아요. 매력 터지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밍밍한 그냥 읽으라고 하는 책을 무의미하게 읽는다. 아, 정말 그런 짓 하지 말고 차라리 공부를 해, 얘들아. 차라리 학종을 가지 말고 교과 전형을 하고 정시 파이터가 돼야지. 여러분 공부하면서 독서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신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쵸?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쩌면 독서란이 없어졌기 독서 활동란을 미반영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부에 쫓겨서 어릴 때 사실은 많이 독서를 해뒀다면 지금은 고등학교 때는 그거를 조금 더 어느 책을 정해서 어떤 부분만 심층적으로 어떤 챕터만 조금 더 깊이 있게 파보고 그것들을 그 탐구 경험을 요약 정리해서 선생님께 이제 낸다던가 이렇게 활용해 보면 참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책을 뭘 하나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나 망했어, 큰일 났어요, 망했어요. 너무 어려운 책 지금 벌려놔가지고 이거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 고등학생인데 그거 어떻게 너무 어려운 책을 도전을 했는데 수습이 안 돼, 그지?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 말고 안 쓴다는 것도 바보짓이야. 자기가 읽었던, 이해했던 그 챕터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읽고 대신에 그렇게 쓰면 되지. 면접 볼 때, 자기소개서에 썼다던가 면접 볼 때, 이런 책을 읽었다고 되어 있네. 야, 이 책 너무 심오한 책인데 어떻게 읽었니? 라고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다. 그럼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느 챕터에 어떤 내용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게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거든요. 자, 어쨌건 독서가 고1 안 들어간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놓고 계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도 학창 시절을 좀 더 전략적으로 또 여기를 막 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죠. 독서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넣어줄 수 있는데 그게 막 전략적으로 뭔가를 보고서 형식으로 써가지고는 메리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쁘지도 않잖아요. 학생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써달라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유의미하게 여러분들만의 개인적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께 딱 이렇게 적어서 내는 그래서 이제 공부 막 몰아서 이거를 막 전략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는 이 스트레스 받는 와중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 미안하다 얘들아. 책만 보면 잠이 와. 좀 쉬는 타이밍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아는 어이만큼 세상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쵸?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교가 더 풍성하게 만드는 독서 절대 빠지는 게 아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기를 바랍니다.